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정보를 찾아서 좀 공유를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아이온큐의 신규 양자 컴퓨터 힌트를 제가 발굴을 했고, 두 번째로는 아이온큐의 최신 임직원 월별로 공유드리는 그 규모 동향에 대해서도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제로는 아이온큐는 순항 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의 신규 상표 등록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이런 특허 그리고 상표를 관리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온큐를 찾아보면은 아이온큐가 등록한 상표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좀 생소한 것도 있고 눈에 익은 것들도 있죠. 뭐 아리아, 포르테, 할모니는 우리가 다 아는 거고 그냥 아이온큐도 아는 건데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디고, 스칼렛, 올빗, 컨설토, 알토 이 5가지가 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시죠. 자, 그래서 우선 첫 3개는 이제 아이온큐 자체의 회사명이나 이 로고에 관련된 상표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 1월 1일에 수행이 됐고요. 상장이 이제 21년 9월 30일이었으니까 그 전에 미리 상표를 등록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뒤가 중요합니다. 이제 아이온큐, 아리아, 포르테, 할모니 이거는 다 아셔야 됩니다. 여기 아이온큐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셔야 되는데 할모니 같은 경우는 11큐비트 시스템이죠. 그래서 기존의 11큐비트 이테리움 양자 컴퓨터 시스템으로 22년 5월 18일에 상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늦게 했습니다. 개발은 20년도쯤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이 아리아죠. 32큐비트이자 23AQ를 가지고 있는 지금 주력 양자 컴퓨터인데 3월 11일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아리아가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르테 요거는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때 출시가 됐죠. 그래서 5월 12일에 등록이 됐는데 실제로는 5월 17일 이때 22년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포르테가 나왔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요 포르테를 보시면은 출시하기 직전에 상표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출시를 발표했다라는 패턴을 발견할 수가 있죠. 3개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양자 컴퓨터다. 아이온큐에. 근데 이 5가지는 아직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수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이온큐의 차세대 양자 컴퓨터 이름을 등록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8월 22일에 알토가 등록이 됐고 9월 19일에 컨설트와 올빗 이 등록이 됐고 불과 얼마 전인 10월 27일에 나머지 2개인 스칼렛과 인디고가 등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온큐가 양자 컴퓨터 이름을 짓는 패턴을 보시면 아까 여기 보시면 할모니, 아리아, 포르테 다 음악 용어입니다. 그 구체 영상 중에 찾아보시면 왜 아이온큐가 음악과 관련된 용어로 양자 컴퓨터 이름을 지었는지가 나와요. 왜냐면 이제 아이온큐의 인재들 중에 음악에 관심 있는 분들도 많고 이제 음악이 여러 악기들을 조화롭게 연주를 하는 모습이 양자 컴퓨터와 비슷하다 해서 이제 음악적인 용어들을 이제 아이온큐의 주력 양자 컴퓨터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는데 여기 보시면 알토는 뭐 다 아실 겁니다. 여성의 가장 낮은 음역대를 얘기를 하고 컨설토는 이제 하나의 악기 독주자와 관현악단이 함께 연주하는 서양 고전 음악 형식인데 협주곡이라고도 하고요. 올빗은 이제 지구가 뭐 태양의 궤도를 돈다 할 때 그 궤도를 의미하고 나머지 2개는 흥미롭게도 스칼렛 주홍색, 인디고 남색 색깔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토와 컨설토까지는 이제 기존의 할머니, 아리아 포르테와 같이 음악 용어로 가죠. 뮤직 용어로 가는데 갑자기 올빗 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색깔 스칼렛 인디고가 나왔다는 점에서 뭔가 여기까지는 기존과 같고 궤도 그리고 색깔은 뭔가 바뀐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전에 작년 12월에 Q2B라는 연례 행사, 양자 컴퓨터 큰 행사에서 아이온큐가 발표했던 사항인데 보시면 11큐비트 이게 이제 아이온큐의 뭐 작년까지만 해도 주력 상품이었던 할머니고요. 그 다음에 Latest Generation 이테리움 이게 이제 아리아가 되겠고 Next Generation 바륨인데 아직까지 바륨으로 구축된 양자 컴퓨터는 발표가 된 게 없습니다. 이미 조립까지 다 됐다고 했는데 발표는 안 했어요. 그리고 Future Generation 차세대 1세대는 조립이 됐다. 그래서 이게 제 생각으로는 아이온큐 포르테 22년 5월에 출시가 됐고 이제 그 다음 2세대, 3세대, 2세대는 구축 중이었고 뭐 이때가 작년 12월이었으니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2세대가 구축 중, 3세대는 설계 중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추측을 대입을 해보자면은 바륨 베이스드는 이미 구축이 됐고 아마 이 3분기 실적 발표 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올해 안에. 그래서 이게 알토 아니면 컨설토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음악적인 용어인 할모니, 아리아, 포르테, 알토, 컨설토 딱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죠. 그래서 바륨 모델이 아마 알토 아니면 컨설토이고 이번 11월 15일인가요? 있는 3분기 실적 발표 때 출시를 공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알토와 컨설토는 바륨 베이스가 아닐까
19, 그 다음에 뭐 올빗까지가 뭐 올해 안에 4분기 또는 올해 안에 발표를 할 것 같고요. 스칼렛 인디고 갑자기 색깔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아마 아예 다른 스타일일 것 같은데 아마 내년쯤에 출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는데, 요거는 뭐 저희가 천천히 기다리면서 지켜보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있겠죠. 근데 제 추측으로는 이 알토나 컨설토가 음악적인 이름인 걸로 봐서 아마 바륨 베이스 양자 컴퓨터가 아닐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이제 10월 말 기준으로 아이온큐 임직원 규모 동향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속적으로 아이온큐 임직원 규모가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월에도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9월 말 165명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링크드인에 자신의 프로파일을 등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오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 165명이었고요. 10월 말에는 170명이 되었습니다. 핵심 인재 석박사급이 3명 증가해서 총 91명. 그래서 절반 이상이 석박사급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실제 링크드인 미등록 직원을 고려하면은 아마 한 180, 190명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안에 원래 목표였던 200명 규모까지는 도달을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크리스토퍼 먼로 공동 설립자이자 수석 과학자이신 크리스 먼로 교수님 말씀에 의하면 뭐 2배, 그리고 지사도 또 설립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잘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트렌드를 볼 수 있고요. 10월 중에 핵심 인재 한 분의 프로필 페이지가 아예 사라져서 뭐 퇴사한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링크드인 프로파일만 지운 건지 확인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 달에 새롭게 조인하신 분들을 보면은 팀 로저스라는 분, 아밋, 뒤에는 좀 어렵더라고요. 요 아밋이라는 분이 들어왔고, 도널드 로젠베리, 이렇게 세 분이 입사를 하셨는데, 팀 로저스라는 분은 텍사스 A&M, 이제 텍사스 쪽 최고 대학 중에 하나죠. 여기서 원자력 공학 석사까지 하셨고, 제품 관리 쪽에서 14년 동안 경력이 있으신데 아이온큐의 스태프 제품 관리자로 오셨습니다. 여기서 스태프는 이제 시니어 윗급을 얘기하는데 수석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 관리자 수석 14년 경력, 그리고 아밋이라는 분은 인디애나 유니버시티의 물리학 박사 출신이고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 22년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온큐의 머신러닝 시니어 스태프로 왔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또 양자 컴퓨터가 가까운 미래 안에 양자 우위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죠. 그리고 도널드 로젠베리라는 분은 광학 엔지니어링 쪽의 고수입니다. 20년 동안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온큐의 수석 광학 엔지니어로 왔다. 그래서 이렇게 세 분의 석박사급의 핵심 인재가 또 아이온큐에 조인을 했다. 그리고 순조롭게 회사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의 의견은 뭐냐? 일단 첫 번째로 나왔던 그 상표 등록권에 대해서는 아이온큐가 최근에 8월 22일에 알토를 등록을 했고요. 9월 19일에 컨설토 올빗을 등록했고 10월 27일에 스칼렛 인디고를 그러니까 상표를 무더기로 5개나 등록을 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3분기 실적 발표 11월 15일에 9월에 등록됐던 2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그 포르테에서도 봤듯이 상표를 등록을 시키고 출시를 발표했기 때문에 아마 이 2개는 빠른 시일 내에 양자 컴퓨터 출시를 발표를 할 것 같고요. 10월 말에 등록된 2개 스칼렛과 인디고는 4분기 실적 발표나 내년쯤에 출시하지 않을까 추측이 되고 있는데, 이건 뭐 제 생각이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동안 음악과 관련된 이름들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죠. 할머니, 아리아, 포르테. 근데 알토, 컨설토 요거는 이제 음악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아마 바륨 양자 컴퓨터와 아마 좀 더 개선된 뭐 바륨이나 이테리움 이 정도로 나올 것 같고 비슷한 느낌이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올빗, 궤도라는 이름이 나왔고요. 그 다음은 뜬금없이 색깔인 스칼렛, 주홍색, 인디고, 남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2개에 대해서는 추측하기가 좀 어려운데, 올빗 같은 경우는 궤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궤도란 뭐 어떻게 이게 도느냐 이 얘기인데 왜 이걸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첫 포토닉 인터커넥트, 이게 이제 아이온큐의 여러 단일 양자칩들을 연결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 이거를 연결했기 때문에 요거를 좀 궤도라고 표현한 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궤도라는 게 첫 확장성이 적용된 이 단일칩이 여러 개가 연결된 형태의 양자 컴퓨터가 아닐까라고 한번 추측을 해보고 있는데, 이건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게 아이온큐가 이게 한 2025년, 26년쯤에 나온다고 했는데 벌써 나온다는 거는 상당히 빠른 거거든요. 예상보다 2, 3년 빠르다는 건데 제가 틀릴 수도 있고요. 근데 스칼렛 인디고 갑자기 왜 색깔이 나왔는지는 저는 이제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새로운 양자 컴퓨터이기 때문에 뭐 음악적인 단어도 아니고 궤도
과학적인 단어도 아니고 갑자기 색깔로 온 게 아닐까라고 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게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뉴스로 10월 말 아이온큐 임직원 규모 동향 같은 경우는 매달 똑같이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핵심 인재 석박사급이 이탈 없이 지속적으로 10년, 20년 또는 그 이상 경력의 실무 베테랑들을 계속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그리고 채용해서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회사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모르지만 실제 기술자들, 베테랑들,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온큐가 뛰어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장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안에 계속 일하고 있다. 라고 결론을 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온큐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 과연 제가 추측한 대로 신규 양자 컴퓨터 발표가 있을지 흥미롭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최신 임직원 규모 동향 아이온큐는 순항 중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1년 가까이 진행된 장기화된 하락장이지만 저도 힘들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힘내셨으면 좋겠고 이 어려운 시기에 지혜롭게 투자하셔서 부자 되는 시기로 기회로 위기를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